1980년 뉴욕 경찰인 켈리는 딱지를 뗍니다. 타이어와 전조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견인을 시키죠. 한 번만 봐주세요. 안돼, 꺼져. 하루종일 딱지만 떼서 이젠 딱지가 켈리고 켈리가 딱지인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딱지를 떼는 이유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일당의 반밖에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도 잡고 보약도 지어 먹어야 하죠.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일이 일찍 끝날 땐 잠깐 쉬기도 합니다. 드디어 일과가 끝났습니다. 짜잔, 급여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멋진 바지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비싼 음식? 주인공 켈리는 그것보다 더 멋지고 더 값진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보내는 일이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진 모르겠지만 플레이타임 17시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전 부인을 보면 행복했던 부부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위자료를 내고 나니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그는 이제 핫도그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에게 보약도 지어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 뇌물을 받아야 하죠. 딱지를 떼면 시민이 다가와 딜을 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 아니면 잭슨? 율리시스 그랜트가 좋으신가요? 제가 그분 팬입니다.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뇌물을 받아주는 경찰은 시민에게 호감을 얻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거 급여가 쥐꼬리만 해서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인공 제 켈리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뇌물수수 경찰이 됩니다. 비트캅. 2017년에 출시된 이 게임은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온갖 범죄가 판을 치던 시절, 그 중심에는 두 집단이 있죠. 첫 번째는 마피아. 루이스라는 피자 가게를 거점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주로 보약 밀매, 보호비 강탈, 살인 등을 하죠. 한 번은 갱단에게 폭탄 테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갱단. 전당포를 운영하며 켈리가 가게에 방문할 때마다 꿀꿀거립니다. 켈리는 이들에게 잘 보여 생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직 형사인 켈리는 범죄자와 타협하지 않죠. 그로 인해 그들과의 사이는 멀어졌고 한 사건으로 인해 켈리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갱단과 마피아의 호감도가 최악이었던 날, 켈리는 마피아에게서 받은 퀘스트 때문에 공터 앞에 있습니다. 갱단과 마피아의 인질 교환식, 그걸 옆에서 중재해주면 되는 일이었죠. 마피아가 말합니다. 루이지가 안에 있는지 알아봐. 켈리는 루이지의 안전을 확인하러 갱단에게 다가갑니다. 루이지 안에 있나요? 그놈은 저기 판잣집 안에 있다. 다행히 코수염난 이탈리아인은 무사한 것 같군. 300달러 현금으로. 쓸데없는 짓 하면 재미없어. 잠깐만, 마피아한테 300달러가 있어? 너 들어가 있어봐. 그렇게 마피아에게 인질의 상태를 전해줬습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자, 레저서 켈리. 이제 동네 순찰이나 하러 가라고. 판잣집 확인을 한 뒤에 저 녀석을 조져놓을 테니까. 갑자기 갱단원을 조진다는 마피아. 무사히 거래만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켈리의 구역엔 300달러, 아니 시체가 나오긴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증거품을 압수하고 마피아 조직원을 체포. 돈 탓하글 이 아씨가 일을 그냥 안 넘어갈. 어쩌라고요? 다음은 갱단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돈은 갖고 왔냐? 아니 이 새끼가? 드디어 300달러, 아니 마을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위자료도 걱정 없겠군요. 경찰 아저씨, 에? 너 뭐야?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서요. 따라와 주세요. 전형적인 클리시죠.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뒤에선 저의 영웅적인 모습에 감복한 사람들이 그 행보를 시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뉴욕 경찰서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브루클린 거리엔 어린아이 모습을 한 저승사자가 있다니. 개 같은 거 사실 호감도 마이너스 100%인 갱단이 사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이브로드를 해봐도 양쪽 길에 서 있는 저승사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약도 지어 먹을 수 없어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꺾인 켈리는 전 형사였던 자신의 신념마저도 저버리고 범죄 집단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가 됩니다. 이제 그가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는지 스토리를 살펴보죠. 핫도그를 먹고 있는 형사 켈리. 강도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관에 있는 강도를 처리하고 2층에 인기척을 느껴 수색에 나서지만 이미 금고가 털리고 난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켈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상원의원의 금고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훔친 범인으로 켈리가 지목당하게 됩니다. 덕분에 형사에서 순경으로 강등이 되죠. 그렇게 순경이 된 켈리는 421이라는 콜사인을 받고 팬 마이크와 함께 인수인계를 위해 거리 순찰을 시작합니다. 주차 딱지를 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 콘돔 강도를 체포.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경감이 한마디 합니다. 다이아 도로 가져다 놔라고요. 아니면 큰 파멸을 불러올 거라 합니다. 주인공은 개 같은 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팬 마이크에게 돌아가죠. 팬 마이크는 자꾸 엎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왜 자꾸 엎드리라고 하는 건지. 아하,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게 팬 마이크는 순직하게 됩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기도 잠시 아직도 주변에서는 다이아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다이아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일단 그건 모르겠고 켈리에게 또 다른 파트너 러시아 교환 경찰로 들어온 이고르 덴코. 시작하자마자 경찰복을 1달러 주고 판 미친 새끼입니다. 순찰과 동시에 벽나발을 불고 음식점에서 영업방해, 끝끝내 사람을 밀어 뒤통수에 피가 철철 나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누명을 벗기 전에 경찰복부터 벗어야 될 판. 다행히 가게 주인인 프로기가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포르노 찍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죠. 잠깐만, 포르노요? 제가 아무리 싹수 없는 놈이라 해도 경찰인데 그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명 배우를 섭외해달라는 얘기였죠. 조금 아쉽지만 유명 배우였던 도너씨를 찾아갑니다. 초라한 행색이지만 성검 엑스칼리버를 지니고 있는 용사입니다. 칼집은 다리 사이에 있지만요. 이제 권력을 남용해 촬영 장소를 섭외해주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입구가 뻥 뚫려있는 정비소를 지켜야 합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엔 신문 일면에 실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지켜볼까 소리는 없앤 상태지만 사실 저 속에선 알 수 없이 반복적인 리듬으로 누가 맡고 있는지 아파하는 소리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휴,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큰 사건을 보내고 한시름 놓고 있을 때 누군가가 증거가 잡혔다며 전화를 걸라고 합니다. 이때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전에 있던 습격의 표적은 펜마이크가 아닌 켈리였고 이번 사건이 정치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정치계라면 상원의원의 짓일 텐데 그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다이아에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켈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역시 집착남들이 언급하는 다른 무언가가 이 사건의 열쇠겠죠. 다음날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습니다. 시체는 펜마이크의 유일한 형제 레스터 훅스라고 하죠. 형제가 둘이나 살해된 이 미심쩍은 사건. 켈리는 레스터 훅스의 부인에게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가 말하기로는 레스터는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정치인과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또 죽기 전 렌지라는 여자와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역시 상원의원과 관련된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기 위해선 렌지라는 여자를 찾아야겠군요. 이 부분은 갱단에게 맡기고 저기 신부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냥 개거품을 물고 있는 신부님. 신부는 보약 중독으로 보약을 과섭취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 같았죠. 곧 있으면 대규모 미사가 열릴 예정인데 더 센 보약을 만들어야 힘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 보고 보약을 만들어 달라고요? 안 될 거 없죠. 어둠의 보약 제조사 세탁소에 해리를 찾아갑니다. 해리는 양귀비꽃 3개와 녹색눈 고양이 털을 가져오라 하죠. 양귀비는 공원에 2개, 625번지 앞 화단에 하나, 그리고 고양이 털은 길거리에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재료를 모으고 제조실에 왔습니다. 재료인 고양이 털을 첨가, 그 다음은 양귀비꽃을 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오케이, 완성. 야, 근데 이걸 신부님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먹게 하다니 양심상으로 제가 켈리는 이날을 기점으로 보약을 먹지 않습니다. 유감이었던 사건을 뒤로하고 갱단이 엔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죠. 상원의원의 집에서 강도가 든 날 그곳에 있던 건 케네스와 테런스. 케네스는 제가 쏴 죽였고 테런스는 도주를 했죠. 그리고 도난당한 물품은 다이아와 상원의원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그 테이프엔 상원이와 엔지의 합체운동 영상이 담겨있었죠.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게 레스터 훅스였습니다. 이제 테이프만 받아내면 끝나는 상황. 하지만 엔지는 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테이프는 테런스가 가지고 잠적을 한 상태였죠. 개 같은 거 또 수색을 해야 됩니다. 켈리는 엔지와 이틀 후 보자는 약속을 하고 딱지를 떼러 갑니다. 이틀 후 엔지가 죽었습니다. 사인은 가스 중독. 이거 아무래도 상원이가 한 것 같죠? 테런스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딱지나 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때 형사 시절 동료였던 야볼스키의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테런스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선택지도 없어 계속 순경으로 지내며 평생 공짜 도넛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야볼스키가 말해준 암호를 하드리 카페에 릭에게 전하면 소포를 받을 수 있고 그 소포를 주류 판매점으로 들고 가면 테런스가 숨어있는 집의 힌트를 얻게 되죠. 번지수는 숫자 23과 27이 연관되어 있다. 아파트 호수는 소수와 관련되어 있다. 아주 쉬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냥 전부 다 눌러보기. 여러분, 621번지 6호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은 힌트를 가지고 테런스를 찾았습니다. 테런스는 비디오 테이프와 $1000를 맞바꾸자 요구하죠. 켈리는 내고 요청을 합니다. 매너온도 93%인 테런스는 50% 내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드디어 $500의 테이프를 받아낸 켈리. 이제 절 이렇게 만든 상원이에게 복수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집단에게서 콜라보 제의가 들어옵니다. 마피아, 갱단, 기자, 상원의원. 누구에게 테이프를 주느냐에 따라 켈리와 상원의원의 엔딩이 달라집니다. 일단 제 이야기만 하자면 전
마피아와 거래를 했습니다. 뭔가 수상쩍긴 했지만 애들이 파는 피자가 맛납니다. 사실 피자 때문은 아니고 마피아가 다이아를 준다고 했거든요. 전 그 다이아를 팔아 외국으로 뜨려고 했고요. 일단 서로 윈윈하고 거래를 마칩니다. 테이프를 받은 마피아는 상원이를 협박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겠죠. 애 같은 상원이는 똥줄을 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의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켈리는 다이아를 반납해 형사직으로 복귀합니다. 개 같은 거. 아무튼 이렇게 켈리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복잡하고 힘들었던 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삶에 지쳐 쉬고 싶어도 세상에 등 떠밀려 결국 해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게임이 말하고 싶던 건 경찰이든 시민이든 결국 이 동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잘 찾아야 한다는 씁쓸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어 분신술을 쓰는 사람과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아도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냥 복권이나 당첨되고